기온이 내려가면 찾아오는 불청객. 국내 사망 원인 3.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질병 뇌졸중.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다른 응급처치를 하신다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겨울철 갑자기 상승하는 혈압으로 위험에 처한 혈관 건강. 뇌혈관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서 발병하는 뇌졸중. 갑자기 쓰러진 것은 물론 마비 증상 등 각종 후유증을 동반한다는데, 음식을 처방하는 전문의 이기호와 혈관 건강이 답이라는 한의사 한동아와 함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뇌졸중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병원.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인공. 팔과 다리가 유독 불편해 보이는데, 약한 자극에도 아파하는 그녀.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원균 씨.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분 MRI를 보시면 뇌를 공급하는 가장 큰 혈관인 좌측 대뇌동맥에서 뒤쪽 부분에서 이제 막혔고, 그 혈관에 공급을 받는 이 뇌가 지금 죽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올해 3월 뇌경색 발병 후 후유증으로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다. 내일 병원을 찾아 간호하는 아들은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다. 운동은 꼭 하시라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살뜰하게 보살피는데, 처음 발견한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오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쌀은 막 여기저기 이렇게 있고, 나는 일시적인 순간인 줄 알고 그냥 안마만 계속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 2시간을 내가 그렇게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막 안마만 해주고. 그게 내가 결정적인 걸 빨리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몰라갖고 뇌졸중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2시간이란 시간을 허비를 보냈어요. 늦은 대처로 더 큰 후유증이 남았다는데, 뇌경색 후유증으로 언어장애와 인지장애까지 온 어머니.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벌써 8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후줄을 빼기 위해서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원균님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문제가 있으셔서 삼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치료받는 거거든요. 삼키기 쉬운 음식부터 적응하게 하는 치료 과정.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단계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어머니.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재활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길어지는 재활 기간에 아들 역시 막막할 뿐이다. 걱정스러워. 나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도 그냥 같이 죽읍시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놔두고 죽을 수는 없고 같이 그냥 죽으면 마음 편할 것 같기도 하고, 힘 닿는 데까지 그래도 편안하게 모시자, 진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내 느꼈어요. 아, 참 이렇게 가슴이 참 먹먹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아니, 근데 먹먹해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겨울에 특히 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잖아요. 그럼 그 혈전이 작은 혈관을 막아서 뇌경색, 중풍이 오기도 하고,
또 혈관이 막혀 있을 때 기형 혈관이 있으면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계에서 뇌졸중에 걸리는 사람이 몇 명 중에 한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10명에 한 명은 되지 않을까요? 6명에 한 명. 6명에. 얼마 간격으로 뇌졸중이 발생하느냐? 2초에 한 명씩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초에 한 명. 네. 그럼요. 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6초에 한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대략 한 5분에 한 명. 그러니까 우리 닥터지바고를 시청하시는 이 시간에도 대략 한 10명 정도는 뇌졸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고, 사망도 20분에 한 명 정도는 발생하는 질환이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봐야죠. 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산속으로 향하는 제작진. 그때 인적조차 드문 으슥한 산길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무엇인가를 향해 연신 셔터를 눌러대는 이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 원조 국민 MC 방송인 이상병. 방송 제목만 들어도 자연스레 그의 얼굴이 떠오를 만큼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사랑받아온 이상병. 그런데 좀 드나들고 되게 몸에 좋은 식품들이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은 공통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아유, 몇 가지들 올라오셨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등산 겸 올라왔다가 이 가을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냥 카메라 가지고 올라왔어요. 사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일단 옷은 따뜻하게 잘 입으셨네요. 보온 잘 하셔야 돼요. 사진 찍으신 지 한 2, 30년 되시지 않나요, 이제? 어머. 이게 이상명 선생님 작품인 거예요? 그의 사진 속 주인공은 언제나 나무다. 이젠 나무를 찍는 사진작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전 나무만 찍어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나무가 사진 소재로는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여긴 지금 봄 같으잖아, 봄. 가을인데 여긴 아주 봄 같아. 하지만 작품이 되는 한 장의 사진을 얻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자세거든, 이게. 근데 이걸 이제 계속 하면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 하체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하체를 근육을 이제 계속 그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사진하면. 사진 찍으면서 운동하신다는 얘기는 정말 생각도 안 해봤네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진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글쎄, 옛날에 이제 아침마당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지럼증이 이제 느껴지는 바람에 방송을 일단 딴 사람한테 일단 맡겨 놓고 종합병원으로 달려간 적이 있었죠. 한 번도 자리를 비워본 적이 없는 생방송을 쉬어야 했을 정도였다. 속으로 괜찮겠지. 일종의 이제 눌림 현상 같은 거. 그러니까 용수철을 꽉 조여놓은 것 같은.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지. 꽉. 그럼 가끔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이게 힘드냐? 아, 힘들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보통 힘든 거겠는가. 10년 넘게 한다는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하십시오. 의사의 권유대로 결국 방송을 줄여야 했던 그때 그 어지럼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초대 손님은 국민 MC 이상벽 씨입니다. 아니, 저야 사실은 저희 전 직장 동료인 이지연 아나운서의 아버지시기도 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그만두실 때 그 건강 때문에 그만두셨다는. 뭐 여러 가지 겸사겸사였는데요. 네.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원고적은 여고 잠깐 누웠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어머. 곧바로 그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체크를 쭉 해보고 뭐 MRI 뭐 다 정밀 검사를 내내 했어요. 네. 뚜렷하게 뭐 이렇게 뭐 징후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일종의 눌림 현상 같은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잘 쉬고 나오니까 또 뭐 그런 대로 괜찮고 회복이 돼서 또 한동안 방송을 계속 하기는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미니 뇌졸중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미니 뇌졸중이요? 그렇죠. 뇌졸중은 보통 후유증이 남는 반면에 미니 뇌졸중은 한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미가 있느냐? 이 미니 뇌졸중이 나타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네. 2명 중에 1명은 다시 뇌졸중이 생기거나 재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니 뇌졸중, 경미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심각한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기억하는 모습도 아침마당 하실 때 워낙 건강하신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는 사실 나쁜 추측도 많이 했어요. 그냥 어제 좀 과음하셨는데 오늘 방송을 못 하시는가 보다 이런 소리들도 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그럴 뭐 상황이니까 술을 마셨으니까 그러겠지 이런 분들이 왜 갑자기 이런 병이 나타나고 뇌졸중이 발생하느냐. 부정맥이 있으면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12배 높은 것으로 보고요. 부정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고혈압 환자는 8배,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다 그래도 3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6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게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55세 이상이시고 예전에는 약간 복부 비만도 있었고 과체중이었다 그러면 그 각각이 또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증상이 있다.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 평상시에 관리가 필요한 거죠. 혹시라도 이러한 증상들이 내 몸에 나타난다면 좀 조심해야 된다. 뭐 한의학적으로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가장 큰 혈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혀 아래에 있는 정맥. 입을 벌리시고 혀 끝을 위 치아 뿌리에 대시는 거죠. 두께는 2에서 3mm 이내여야 되고 색깔은 옅은 자주색이어야 됩니다. 나쁜 혈관은 무슨 색인가요, 그럼? 지렁이처럼 보이는 울퉁불퉁한 확장된 혈관이 있어요. 확장된 혈관이 있어요. 울퉁불퉁한데요? 그렇다고 입을 나한테 보여주면 어떡해요. 깜짝이야. 아까 박신영 아나운서는 제가 관찰을 했는데 괜찮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전에 선우용료 선생님 나오셨을 때도 방송 중에 뇌경색을 좀 발견하셨다 이러셨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고 이렇게요. 네.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한쪽이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이 뇌졸중이 온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평소 혈관 건강에 걱정이 많다는 체험 지원자들. 당뇨가 있어가지고 합병증이 날까봐 고지혈증하고 콜레스테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지금 지질 검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호모시스테인 그 검사까지 체열 검사로 시행을 할 겁니다. 체열 검사를 통하여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알아보기로 했다. 과연 걱정 가득한 체험단들의 검사 결과는? 혈관 건강 개선에 돌입한 체험단.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알레르기 고가로 그런 거 알죠? 재활치료의 전문가이자 한의사 최초로 청와대에 입성한 현대판 어이 신현대 씨. 제 은사님이셨어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초대 한방 주치의를 했지 않습니까? 마칠 때 그동안 수고했다 해가 주는 훈장입니다. 대통령 주치의를 하셨네요. 워낙 유명하신. 대통령 주치의부터 각종 재활치료 개발에 힘쓰며 바쁘게 살다 보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말았다는데. 아이고. 불편해 보이시네요. 어머. 과로는 그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안겨주었다. 저녁 식사를 지인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이상하게 왼쪽으로 약간 힘이 좀 떨어지는 걸 느끼고 이게 뭐가 왔구나. 쉽게 해서 우리 내경색 내지 중풍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왼쪽으로 완전 무력이 되고 잘 앉아있지도 힘들 정도고 어느 장애도 있고 얼굴이 약간 이제 와사풍도 구 안와서 안면신경 마비하고 다 같이 왔습니다. 뇌 수술 후 열흘 만에 깨어난 그의 소망은 한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 예전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오직 재활에만 전념했고 약 2년 만에 다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인지는 거의 이제 돌아왔고 단순히 이제 왼쪽에서도 다리 힘은 있는데 왼쪽 팔에 힘이 없는 거 요거만 남았습니다. 예. 하긴 오른손 괜찮으시니까 침도 놓으실 수가 있겠네요. 아픈 후부터는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는 그. 하체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재활 치료의 기본입니다, 이게. 제가 대기실에서 맨날 하는 건데. 꾸준한 재활 치료만이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 혈액순환을 위한 근력 운동과 온열 치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굉장히 이거 하고 나면 손가락이 부드러워집니다. 일주일에 3번 진료를 보러 나오는 날이면 한방침도 꼭 맞는다는 주인공.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데. 저 이거를 누구세요? 저 신선입니다. 제 아내예요. 사모님도 한의사시군요. 지금의 건강을 되찾기까지 그의 곁엔 아내가 있었다. 침 놓고 재활하고 그날은 굉장히 몸이 유연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또 이게 걷는 자세가 조금 안정감이 있어요. 뇌졸중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지만 9년 전 그날의 기억은 경임 씨에겐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 안 나요.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좀 나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기가 막히면 당황스럽고 뇌에서 눈물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면 돼, 이거는 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어주는 것도 할 수 있어. 걸어봐, 할 수 있어. 막 이런 푸시와 그 자신감 막 이런 걸 심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못 본다고 생각을 못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쯤 있다가 걸었어요.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 아내가 가장 신경 쓴 건 식단이다. 잦은 외식으로 불규칙했던 과거 식습관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데 그 중에서도 삼시세끼 매일 식탁에 오르는 건 바로 채소.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 채소부터 먹는다. 원래 야채 안 드셔요. 몸이 안 좋은 후부터는 이제 배설이 좀 힘들어요. 영양도 영양이지만 이제 섬유질이 이제 풍부한 걸 주로 이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샐러드를 많이 드셔요. 또 건강을 위해 그가 자주 먹는 게 있다는데. 이렇게 정풍에는 몸이 차가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잖아요. 마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돼요, 성분이. 요거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광황이거든요. 근데 체내에 들어가서는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몸도 따뜻하고 겨울에는 또 좋아요. 몸이 찬 사람도 또. 몸이 좀 힘들더라도 식사 후엔 꼭 산책을 한다는 부부. 매일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점심 먹고 합니다. 되게 오붓하신 시간이네요. 춥네요, 근데 밖이 너무. 잘 이겨내고 계시네요. 이 병은 오래 가는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하세요. 꼭 회복해야 된다. 강한 하나의 투병력도 있어야 됩니다. 예. 파이팅! 건반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고운 손길의 소유자.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을 만들어내는 주인공.
노래도 가르치고 가곡도 가르치고 동요도 가르치고 좋은 우리나라의 가요도 가르치고 그럽니다. 73세 황혼의 피아니스트 박용두 씨. 고령의 나이임에도 무려 3개의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 학교 선생이었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서 피아노과 교수로 좀 있다가 어린 나이에 피아노를 처음 배운 뒤 대학 교수 겸 피아니스트로 탄탄대로를 걷던 그. 하지만 50세에 예상치 못한 병마가 찾아왔다.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남포동에 갔는데 버스에 내리자마자 빅 치고 돌아버렸어요. 그래 내 길바닥에 팍 쓰러져 버렸어요. 큰일이 아닐 거라 믿었지만 그는 한 번 더 쓰러졌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혈압을 재니까 238 거기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은 펄겋고 의식은 없고 도저히 이번에는 포기하세요 이러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친구분들도 그랬고 의사 선생님도 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아이고. 뇌혈관이 막혀 왼쪽 몸이 마비가 됐고 피아니스트에게 생명과 같은 손도 마비가 오고 말았다. 잘라가지고 이 복판에 심줄을 다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피아노 그때 처음 보셨었어요? 네, 쳤어요. 회복기 때? 네. 손이 불편하셨을 때? 아니요, 그래도 쳤어요. 어떻게, 어떤 식이? 그냥 억지로도 쳤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피아노는 그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뇌졸중이 호전되고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다는 주인공. 그만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몸에 좋은 해초류를 사러 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방금 건져 올린 듯 싱싱한 해조류를 가득 싸는 두 사람. 여기에 비결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아내의 손길이 바빠졌다. 남편의 건강 식단을 챙기면서 해조류 박사가 다 됐다는 수옥 씨. 이게 톱나물이에요. 이게 팩틴이 그리 많이 들어있다고 사투리로인가 이걸 몰이라 그래요. 이게 표준말 모자반이라 그러던가. 이 발에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피로 회복에 좋대요.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다양한 해조류 반찬이 아내의 손에서 완성돼 가고 이번엔 용두 씨가 직접 나설 차례. 자신만의 비밀 무기가 한 가지 더 있다는데. 엄청 많이 붙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양이. 그 정체가 궁금하다. 아, 이거 저는 뭔지 알겠네요. 이 겨울철에 이제 뜨끈뜨끈하게 해서 먹는 음식. 매생이? 매생이? 아닌가요? 매생이 맞습니다. 한석준 씨 이거 드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저한테 안 해줘요. 그만하고 싶으셨죠? 장모님이 안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죠. 그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원래 장모님이. 매생이가 안 뜨거워 보이는데 뜨겁다고 해서 매생이국을 저 미운 사위국이라고. 예. 이 매생이 하면은 이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고를 막는 항응고작용. 네, 그러니까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억제하고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식품이고요. 그런데 매생이에 무언가를 넣는다? 식초로 뭐 부유물이라든지 잡티 같은 것이 다 이리 올라옵니다. 그러면 버리고 건져서 식초의 산성이 바다 비린내도 없애주고 매생이 고유의 향까지 더욱 살려준다고 한다. 손질한 매생이를 활용해 만든 음식은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매생이 굴국. 굴이 끓으면은 매생이를 넣고 한 2, 3분 더 끓입니다. 식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매생이를 살짝만 익혀주는 것이 좋다고.
특히 굴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매생이와 함께 먹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의 다음 요리는 매생이전. 지질 성분이 부족한 매생이를 식용유와 함께 전으로 부쳐 먹으면 맛은 물론 영양 성분까지 보충할 수 있다. 와, 맛있겠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해조류를 활용해 차린 부부의 건강밥상. 그는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20년째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 중이다. 우리처럼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들은 매생이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갑자기 정체 모를 동작을 시작하는 박용두 씨.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던 그가 선택한 운동법이라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초혈관이나 정맥혈 등의 순환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뇌혈관 쪽까지 몸의 전체적인 순환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손과 발을 박수치면서 셋, 넷,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고개가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게 다시 익숙해지셨다면 이번에는 위아래로 한번 해볼게요. 꾸준한 관리로 뇌혈관 건강을 지킨 박용두 씨를 응원합니다. 이곳은 이상벽의 건강 비결이 모두 숨어 있다는 특별한 장소. 여기 이제 우리 거실이고 난로. 이거 아주 따뜻해요. 야, 벽난로.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이제 저수지가 큰 게 하나 오늘 이제 날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앞은 물이요, 뒤는 산이요, 자연을 가득 담은 집. 무슨 수묵화 같아, 수묵화. 나무를 사랑하는 이상벽을 위한 공간이다. 요새 멍 때리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러기에 여기만큼 좋은 데는 없어요. 그야말로 고향이 없는 저로서는 이런 아늑한 고향집 하나 갖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7남매의 장남인 그에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고향집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갈 수 없는 이북의 고향집을 대신해 이곳에 터를 닦아 제2의 고향집을 만든 것이다. 이곳을 찾을 때면 모든 일을 잊고 휴식에만 전념한다는데. 저 감 달린 거 봐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가지가 그냥 휠 정도로 저렇게 가지가. 이게 많이 달렸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오면 가면 다들 따가지고 가고 한 2개 남았네. 고향집이라 여기는 만큼 구석구석 정성 들여 가꾸어 가는데 그때 뭔가 발견한 이상벽. 전지하다가 이렇게 또 남는 거 있으면 또 잘라가지고 즉석에서 쭉 나뭇가지로. 아 시원하다. 이제 여태 이제 쭈그리고 이제 엎드리고 했으니까 반대로 이제 피는 거지. 반대로 이제 W로 이렇게. 이야. W자를 만들었어요. W. 양팔을 W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슴을 내밀고 목을 뒤로 젖혀준다. 이게 기지개 키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기구를 간단하게 응용해서 쭉. 저렇게 하면 경추부 이 커브도 잘 잡아줄 것 같고요. 잘 안 쓰는 근육이니까 혈액순환도 시키고 풀어주고. 그래. 어깨가 개운하지.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어깨가 무겁잖아요. 일도 하고 운동도 했으니 다음은 이젠 마음까지 건강하게 할 시간.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서 붓글씨와 그림에 집중하며 스트레스를 잊는다는데
원래 전공은 디자인이지만은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로 디자인이라는 건 세 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툭툭툭툭 그냥 일필비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세 필을 다루던 데서부터 이렇게 탈출구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간밤에 그야말로 용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난 용을 이제 내 마음대로 그린 건데 여의주 하나를 딱 들고 아주 이제 테이블 위에 이런 그 야채들 북을 쓰게 뭐 정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 단전에서 제대로 끌어올려주는 기운이 필요하다. 가령 시조도 그래. 청사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뇌혈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잊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고 해도 이게 악력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뭐 어렸을 때 우리 잼잼 하듯이 자꾸 이렇게 풀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맘먹고 100번 하기 힘들어요. 이거. 실험 결과 있는데 30분간 했더니 30분 후에 뇌로 18%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 있습니다. 뇌까지 혈액순환이 쭉쭉 되게 하고 맑아진 머리로 다시 뭔가를 준비하는데 과연 이번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된다. 오케이. 닥터지하고 와. 저 여기 위에 딱 걸어놔야겠네요. 타이틀로 써도 손색 없을 손글씨. 뭐죠? 손바닥에 뭐가 있는데? 이제 이걸 한참 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당겨. 요새 이제 이렇게 이제 지압. 이게 이제 포도 같은 거, 이런 거. 울퉁불퉁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혈을, 이쪽 혈은 중요하잖아요, 이게. 응? 그게 관건이에요. 되게 아픈데요? 그렇게 살살하면 안 되고 제가 좀 세게 해드릴까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목이 빨개졌어요. 이렇게만 해도 진짜 아픈데요? 이쪽도? 실제로 목 주위에는 중풍을 치료하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이렇게 위치를 알려드려보면 여기 귓바퀴 보면 바로 뒤에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요? 네. 그렇죠. 예풍. 그리고 또 하나는 쭉 가다 보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풍지. 그러니까 예풍열 5초, 풍지열 5초. 이걸 똑같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렇죠. 이걸 한 세트로 해서 한 번에 5세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이 풍지라는 데를 눌렀더니 뒤통수가 얼얼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평상시 손글씨를 즐겨 쓰는 이상벽. 이것도 뇌혈관 건강을 돕는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그의 건강 습관이 또 하나 있다는데. 사실 뭘 이렇게 드시네요? 예. 이거 이제 견과류인데 뭐 아몬드도 있고 건포도도 있고 호도도 있고. 그런데 익숙한 견과류 사이 뭔가가 있다. 강냉이 아닌가요? 이 낯선 열매의 정체는? 소리부터 심상치 않다. 요거는 이제 연씨. 그러니까 연이 이제 꽃 피고 나면 이제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털어서 이렇게 이제 식용으로 가공을 한 건데. 연꽃이 지고 난 뒤 연방이 생기는 씨앗을 연자육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쓰여 중국 명나라 때 쓰인 약학서 본초 강목은 물론 동의보감에도 기력을 높여주고 머리를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니 정말 과자 과자 같아요. 전 살면서 이건 또 처음 봤어요. 연자육이요. 연자육이 한자죠, 한자. 네. 연꽃할 때 연, 씨앗자, 과육할 때 고기육.
시방에서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한 20개 정도 됩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귀한 작물로 여겨졌고요. 왕실의 이렇게 진상품으로도. 우와. 하나씩 이렇게 씹어 먹으면 환기, 기분을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견과류가 그날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한가롭던 집안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이웃에 사는 동생들. 아니 늘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스톱 치고 같이 지내는 뭐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래. 이상벽이 왔다는 소식에 달려온 지인들. 그건 밤이야. 그럼 밤은 오빠 쪄드리고. 난 이제 밤이 그렇게 좋더라고. 날로 먹어도 좋고, 쪄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고. 우리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저는 또 굴요리. 혹시나 얘기 들어서 좀 놀라셨겠어요. 예전에 다 놀랬죠. 네, 그래도 이렇게 혼자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보다 모든 식사가 다 건강식으로 곁들여져야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운동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준비한 건강식은 이상벽을 위한 연자육 영양밥. 밥을 지을 때 30분 정도 물에 불린 연자육을 넣어준다. 정말 연자육을 밥에 넣어서 드시는군요. 예. 그리고 잘 익길 기다리기만 하면 끝. 보기도 예쁘네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연자육밥.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연자육에는 식물성 단백질의 성분인 세린과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를 굳히는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액 속의 불필요한 중성지방이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자육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을 섭취하자 혈관 노폐물의 배출이 늘어났다. 연자육 밥에 이어서 이번엔 짭짤한 멸치와 고소한 연자육의 만남. 벌써 맛있는 냄새가 퍼진 듯한데. 반찬? 멸치하고 같이 볶았거든요. 별로 맛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부자다. 이 전라도 반찬이잖아 오빠. 이 전라도 사람이라 간이 좀 세. 나는 이북 사람이라 좀 싱겁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저녁 시간. 거기에 연자육으로 만든 밥과 반찬까지. 맛은 물론 건강까지 더해진 한상 차림. 이상벽은 역시 연자육 음식부터 손이 간다. 뭐 나는 이거를 뭐 자주 먹는 편이니까. 처음 먹는 사람들은 좀 특이할 거야. 콩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운 거. 밤 같은 맛도 나요. 밤 맞아 밤. 찐밤 맛.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이제 가족처럼 지내고 보니까 식성이 닮아가. 쟤는 요쯤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처럼 맛있게 먹는 날이 올 거야.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화면에 계속 나왔던 연자육, 그리고 이게 매생이 무침인 거죠. 네. 그다음에 연잎밥까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연자육을 끓인 물인가요? 아, 이건가요? 연자육을. 차. 색깔은 식혜 같은데 맛은 고소하고. 향도 굉장히 고소해요. 무슨 곡차 같네, 곡차. 곡차, 예, 구수해요. 이거 느낌이 되게 좋네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뭔가 입을 네, 개운하게 해주는. 이 밥 속에 들어있는 연자육을 꺼내서 한번 먹어봐요. 아까 딱딱한 거 먹은 거하고는 아마 상당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실제 이 연씨, 그 연자육에, 그러니까 알칼로이드, 알칼로이드는 어떤 한 성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화학적으로 여러 계통의 성분을 말하는 건데, 이 알칼로이드 계통의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네페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어딜 내빼요? 아니, 내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내뺀 게 네페린인데. 아이고야. 내빼지 마세요, 이제. 이 네페린이라는 성분이 몸 안에 있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능도 알려져 있고, 결과적으로 혈관에 낀 염증, 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폐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그런 질병을 관리하는 분들의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관 개선에 도전한 일주일. 아삭아삭 맛있는. 많이 늘었는데. 개과천석 체험단의 눈물겨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체험단 주치의의 처방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손발박스 운동하기와 연자육과 같이 중성지방 제거에 도움을 주는 네페린 성분이 많이 든 식품 섭취하기. 체험 1일차. 볶음밥에 넣어 드시는 거예요? 연자육을 볶음밥에 활용한 김미랑 체험자. 친구인 김영미 씨와 함께 나눠 먹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짱구 맛이다. 짱구 맛. 처음 드셔보시는 분은 실험 체험단이신 거죠? 삶아서. 하나, 둘, 셋. 단 3번 만에 운동 포기?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운동은 손뼉치기랑 그 발 마주치기 그거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건데 잘 안 되시네요. 황선준 체험자 포기하면 안 돼요. 많이 늘었는데. 체험 4일차. 이젠 능숙해 보이는데. 하여튼 몸을 고단히 움직이는 거 이상 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연자육을 활용하는 체험단. 데친 연자육을 곱게 갈아 먹음직스러운 연자육죽 완성. 여기에 꿀팁을 전하는 이상벽 씨. 저기다 잣 같은 걸 좀 집어넣으면 향이 훨씬 좋아지겠네. 이 밥만 먹어봐도 다른 곡식이랑 참 잘 어우러지네요. 네. 여기저기 넣어도 맛있겠어요. 체험 6일차. 직장에서 먹을 도시락으로 연자육 샐러드를 싸온 김영미 체험자. 이때 김영미 씨에게 다가온 손님의 한마디. 텔레비 나오는 게 어디래요? 선인 하나래. 모텔 가져가 하는데 평범한. 어느덧 체험 마지막 날. 팔이 짧아가지고. 이젠 운동을 곧잘 따라하는 이육자 체험자와 함께 도전 종료. 저 발끝 부딪히기가 저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참 잘하십니다, 열심히. 자, 이분들이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노력을 했습니다. 과연 체험 후 결과는? 특히 눈에 띄는 이육자 씨의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운동과 함께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연자육 같은 식품을 복용하였기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그런 게 없는 게 아픈 데가 있는 건 무조건 알려라. 알려야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연자육 여러분들 처음 보시고서 뭐 저런 게 있지 그러셨을 텐데 기회가 되면 뭐 재래시장 한번 나가서 구해다가 이리저리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아유, 뭐 덕분에 연자육도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예방책들도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서 가족들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삶. 네, 없어요. 여기 뼈가. 겨울만 되면 생사를 넘나든다는 남성. 근데 좀 더 살아. 80까지만 살았었어. 정말 나도 힘들어. 폐렴이 반복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 속에 폐암이나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것 때문에 국내 사망 원인 4위, 놓치면 사망까지 부르는 폐렴의 비밀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
근육을 이제 계속 그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사진 하면. 어깨가 뭉친다 그럴 때 이제. 돌아가는 대로.